여러분, 최근 여러 노인 상담 사례를 보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는 진짜 가난한 사람 3가지 유형을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정리해야 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상상 속에서만 늘 대박을 치는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매일같이 지난달에 그 주식 살 걸, 이번에 그 부동산 살 걸 하면서 자기가 놓친 투자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다며 제 퇴직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평생 후회할 텐데. 하는 말에 넘어가 평생 모은 3억을 맡겼죠. 알고 보니 그 친구 지금까지 자기 돈으로는 단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제는 연락도 안 받고. 제 인생 황혼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우리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경제적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앞으로 병원비도 못 낼 텐데, 자식들한테 짐이 될 텐데 하는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달콤한 성공 이야기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똑같은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때 살 걸 하는 후의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으면서 늘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죠. 둘째, 남의 성공담을 마치 자기 경험처럼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그 동네 땅 살 때 내가 봤는데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전세살이를 하고 있죠. 셋째의 가장 위험한 건 이번만큼은 확실하다라며 지인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남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 속에서 늘 대박을 치는 사람 심리를 살펴보면 깊은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허황된 이야기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그들의 현재를 보세요. 과거와 미래는 화려하지만 현재는 늘 불안정한 게 특징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세살이를 하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수익을 냈나요?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인간관계입니다. 주변에 오래 지속된 인연이 없죠. 한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과 위험성을 더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런 상상 속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은 늘 쉽고 빠른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로만 대박을 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에 성공했던 이야기, 놓친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었나요? 정도로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번에는 확실한 정보라며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렇게 확실하다면 먼저 해보시고 1년 뒤에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음부터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빠른 돈을 벌고 싶은 조급함에 이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건 아닌죠? 지금처럼 살다가는 하는 불안감에 현혹되는 건 아닌죠? 40년을 알았다고 해서 평생 친구라고 해서 이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은 한 푼도 잃지 않으면서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모험하려는 사람, 자신은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이 누군가의 모험 자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사람은 계산할 때는 막내인 척 받을 때는 제일 큰 형님인 사람입니다. 매달 모임에서 만나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 집이 좀 힘들어서. 하면서 매번 계산할 때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저야 뭐 30년 우정인데 밥값 몇 번 내준다고 큰일 나겠나 싶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모임에 못 나간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언니, 이번엔 꼭 나와야 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죠. 웬걸 그 친구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남편이 사업이 잘 풀렸다면서 얼마나 신나게 자랑하던지. 그 순간 지난 2년간 제가 계산한 밥값들이 스치면서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축하한다고 했죠. 친구가 잘 되는데 배 아플 일 있나 싶어서. 그런데 한 달 뒤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히 수술을 받게 됐어요.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라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친구가 카톡을 읽고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같은 날 또 다른 명품백을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대요. 30년이면 강산도 3번 변한다는데 그 세월 동안 제가 잘못 본 게 참 많았나 봐요. 지금도 그 친구는 잘 지내더라고요. 다른 모임에서 또 누구 밥값을 받아 먹으면서. 개그맨 박명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 제일 꼴 보기 싫다. 너도 한번 살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지갑을 두고 왔네. 다음에 내가 크게 한번 살게. 이런 말들이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둘째, 받을 때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메뉴 고를 때도 가장 비싼 걸 고르고 디저트도 시키자 하면서 본인은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죠. 셋째, 가장 위험한 건 본인 돈을 쓸 때는 극도로 인색하면서 남의 돈을 쓸 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겁니다. 자기 커피는 늘 아메리카노만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가장 비싼 메뉴를 고르죠. 이런 사람들의 진짜 불행은 밥 한 끼 값과 평생 우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돈을 모았지만 늙어서는 진정한 관계를 모아야 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3만 원 아끼겠다고 자리를 피하면서 정작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허울뿐인 친분이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면 충분합니다.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로 도망가는 사람 대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있어줄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이런 계산적인 사람과의 결별이 두렵고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밥값 계산도 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의 소중한 노후에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3번만 지켜보세요. 밥을 3번 연속으로 얻어먹고도 한 번도 내겠다는 말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을 밥 잘 사주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진심이 아닌 여러분의 지갑만 보고 있는 거죠. 둘째, 작은 소비 패턴을 보세요. 본인 커피는 늘 아메리카노만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이 살 때는 카페라떼에 샷 추가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요주의 인물입니다. 자기 돈에만 극도로 인색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도 인색하게 대할 겁니다. 셋째, 고맙다는 말의 뉘앙스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밥을 얻어먹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작은 보답이라도 하려 하고 다음에는 꼭 자기가 사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고맙다는 말조차 아끼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돈 있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지갑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인정 많고 베푸는 게 우리 어른들 미덕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덕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는 지갑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계산적인 사람과의 관계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인생에 늘 억울한 사연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부자였는데 친구 때문에 그때 누가 배신만 안 했어도 난 지금쯤. 이번에도 또 사기를 당했어.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올바르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난 한 번도 남 등쳐먹은 적 없다. 하며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이런 함정에 더 쉽게 빠지곤 합니다. 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고 혹시라도 남들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볼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인생이 늘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남의 탓입니다. 사업 파트너가 배신해서 자식들이 버려서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그들의 이야기에는 늘 누군가의 배신이나 음모가 등장합니다. 둘째, 과거의 억울함으로 현재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도움을 요구하죠. 셋째, 가장 위험한 건 똑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하지만 그 이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억울한 사연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현재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억울함에 갇혀 있느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보다는 과거의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안주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만약에 라는 말의 빈도를 보세요. 그때 그 사람만 없었다면 은행에서만 도와줬더라면 현실적인 해결책 대신 가정과 원망만 반복한다면 요주의 신호입니다. 둘째,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지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새로운 억울한 사연만 계속 쌓여갑니다. 해결책은 없고 원망만 커져가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해결책 대신 새로운 피해자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의 불행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다음 피해자를 찾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의 억울함을 팔아 현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느라 자신의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인가? 나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인가? 상상 속에서만 대박을 치는 사람, 계산할 때만 막내인 척하는 사람, 억울한 사연만 가득한 사람. 이들은 모두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성공담이나 내일의 대박이 아닌 오늘의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밥값 계산이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과거의 원망이 아닌 현재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40년이라는 세월도 우리가 쌓아온 우정이라는 이름도 때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진정으로 현재를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면 충분합니다. 그런 친구 한 명이 허울뿐인 100명의 지인보다 더 값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불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이야기 보따리 한가득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